근데 지금은 이제 비상금이라는 돈이 생긴 건데 부부 사이에 서로 이제 몰래 빚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집 같이 살 집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비로 쓰려고 돈을 빌릴 때는 아내만 빌려도 남편이 같이 이걸 빚을 갚아줘야 돼요. 왜요? 그래가지고 보통 소송할 때 남편들이 이런 항변을 되게 많이 해요. 난 몰랐다. 나는 몰랐고 저 돈 아내가 빌려온 건데 내가 왜 같이 갚아야 되느냐. 빌린 사람이 갚는 게 맞죠. 연대 책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내가 너무 사치를 한다. 아니면 아내가 도박을 한다. 이런 거는 부부가 같이 사는 공동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남편이 갚을 필요는 없어요. 도박은 안 돼. 부채는 사생활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상담 오는 사례들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사례가 뭐냐면 돈 상담이에요. 돈 상담은 답이 없어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했어요. 우리 다 주식하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망하잖아요. 망하셨어요? 망하셨어요? 많이 망했어요. 네. 망했구나. 중요한 건 남편이 아직 몰라요. 어떡해. 너무 안타까우시네요. 근데 이 남편이 주식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을 잃었어요. 6천만 원을 잃은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채를 쓴 겁니다. 아내 모르게. 이거 아니지. 아내 모르게 사채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니 그제서야 아내가 알고 있었고 울며 불면서 함께 부부 상담을 받겠다 그랬는데 이 남편의 사채를 상담으로 우리가 어떻게 면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돈이니까 내가 갚겠다. 그러나 사채의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은 이 사람이 남편이건 아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돈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적어도 가족들이 동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는 게 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갚는 공동체로서도 의의를 갖는 거거든요. 부채는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깨톡 같은 거 궁금하잖아요. 아내 친구들끼리 막 대화방 같은 거. 딱 들어가서 봤는데 갑자기 내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했는데요? 아주 심한 말을 했죠. 인신 비하부터 능력까지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랑 막 비교하면서 젊은 총각이랑 너무 힘드셨겠다. 저기요. 제 마스터님 제 사례가 아니고 제가 지금 몰입해서 연기를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럼 요런 사례 이거 내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명예훼손 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모욕까지요? 능력이 없다는 좀 사실인 것 같아서 그건 명예훼손으로 가져요. 안 되는구나. 친정 가족들한테 할 때는 퍼져나갈 일이 별로 없죠. 친정 가족들이 굳이 또 내 사위까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내 딸이 그러는데 우리 사위가 능력이 없었고 내 딸 인생 망했대 이런 말 잘 안 그렇지, 하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명예훼손이 안 돼요. 퍼져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끼리 있을 때. 근데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방. 네, 3명만 있어도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커뮤니티에 남편이 출산한 아내를 뒷담화한 내용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편이? 어머. 이거 왜 그래? 저건 아니지. 너무한다. 좀 너무했다. 좀 너무하네요. 진짜요? 도가 지나친데 읽어보면 몸이 다 풀어서 못 봐주겠다. 징그럽다. 가슴도 쳐졌다. 야, 이게 진짜 실화라고 믿겨지지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단톡방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내를 아는 경우라면 그럼. 사실 신체를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충격뿐만이 아니라 전 이건 성폭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당연히 뭐 명예훼손, 모욕 이런 거다 당연히 있는 거죠. 특히 단톡방은 친구들끼리 있는 방에서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징역도 나오거든요. 이혼 사건에 많은 수가 이런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부정행위가 뭐 걸린다든지 뭐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남편이 지금 아내가 자신 욕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시댁에 대한 욕을 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다툼이 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요? 제가 봤을 때는 뒷담화를 안 하는데? 카톡은 안 하는데 직접 얘기를 해버리죠. 직접 많이 하죠. 똑같이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럼 저는 하나도 안 흘리는데 우리 남편 늘 흘려요. 저희는 주도권의 주자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전 삶이 좀 편안합니다. 남편은 주도권이 없이 태어나신 분 같아요. 본인도 호의호식 하시려면 에피소드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저도 먹고 살려면 또 에피소드 풀어야 되고 해서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부부 사생활의 경계를 정해놓은 게 이게 좋은 건가. 경계를 정해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풀어본다든지 한다는 건 그냥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 침범이에요. 그리고 신뢰에 대한 침범입니다. 근데 이 휴대폰을 그냥 무단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첫 번째 행동이고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게 생겨난 감정적 상처. 오히려 경계가 분명하지만 이 경계를 서로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부부가 사실 괜찮은 부부고 똑똑한 부부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